여러분, 단 한 잔의 막걸리가 대한민국의 그 거대한 정치 지형을 통째로 뒤흔들 수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정치인들의 식사 자리를 떠올리면 뭐랄까 그냥 조이게 좋은 거다 식의 덕담이나 나누는 아주 의례적이고 뻔한 그림을 상상하잖아요. 그렇죠. 겉으로는 막 활짝 웃으면서 악수하는데 카메라 플래시 딱 터지고 나면 각자 차에 타서 전혀 다른 표정 짓는 뭐 그런 전형적인 쇼윈도우 모습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2026년 4월 17일 청와대에서 있었던 그 90분간의 비공개 오찬 회동은 그 뻔한 공식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맞아요. 현직 이재명 대통령이랑 이제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마주 앉았거든요. 오늘 저희 심층탐구에서는 이 표면적인 만남의 스케치를 넘어서 그 이면에 숨겨진 양측의 치밀한 계산기를 한번 뜯어보려고 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주제죠. 네. 그리고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꼭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좌파나 우파, 특정 진영의 유불리를 따지거나 응원하려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경기장 위에서 뛰는 선수를 맹목적으로 응원하는 관중이 아니라 양 팀의 전술을 분석하는 비디오 판독 심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디오 판독 심판 딱이네요. 네, 오직 팩트라는 테이프를 돌려보면서 이 행보에 담긴 가장 객관적이고 냉정한 전략적 메커니즘을 해부할 겁니다. 완벽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죠. 정치에서 우연히 밥이나 한 끼 하자는 결코 없잖아요. 특히 6.3 지방선거를 불과 한 40여일 앞둔 시점이라면 더더욱요. 네, 일단 팩트부터 짚어보면 이 만남의 겉포장지는 아주 매끄럽습니다. 1년 전 대선 경선 패배 후에 미국으로 떠나려던 홍 전 시장에게 이 대통령이 돌아오면 막걸리 한잔 하자고 제안했던 그 약속을 지킨다는 거였죠. 비록 당일에 이 대통령은 정상회의 준비 일정 때문에 진짜 막걸리를 마시진 못했지만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 이 만남을 둘러싼 달력의 숫자에 있습니다. 달력의 숫자요? 네, 청와대 정무수석이 홍 전 시장에게 식사를 하자면 연락을 취한 날짜를 역추적해보면 오찬이 있기 정확히 15일 전이거든요. 잠깐만요. 15일 전이면 4월 초인데 그날 혹시 민주당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했던 날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냥 출마 선언만 한 게 아니죠. 보수 진영의 상징적인 인물인 홍준표 전 시장이 김부겸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그 충격적인 발표를 했던 바로 그날입니다. 와, 진짜 그림이 딱 그려지네요. 그러니까 홍 전 시장이 대구에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폭탄 선언이 뉴스를 타자마자 청와대에서 홍 시장님 귀국하셨으니 식사 한번 하시죠 하고 연락을 넣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거 우연이라고 보기엔 타이밍이 너무 기가 막힌데요? 굳이 비공개라면서 홍 전 시장은 회동 전후로 SNS에 무슨 생중계하듯 다 올렸고요. 네, 그러니까 1년 전 약속은 그냥 언론에 던져주기 좋은 명분이었을 뿐이고 진짜 목적은 이 타이밍이 만들어낸 파장에 있었던 거죠. 이 절묘한 타이밍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 만남을 통해 얻고자 하는 정치적 효과가 무엇인지 아주 투명하게 보여줍니다. 이건 마치 이재명 대통령이 막 3D 체스를 두는 것 같네요. 근데 잠깐만요. 과연 단순히 대구 선거 하나만 보고 현직 대통령이 이런 자리를 마련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절대 하나만 보지 않죠. 이 대통령의 포석은 크게 세 가지 층위로 분석해 볼 수 있는데요. 세 가지나 되나요? 네, 첫 번째는 국민통합 브랜딩입니다. 취임사에서도 통합을 무려 5번이나 강조했고 이전에도 보수 인사들을 꾸준히 만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홍준표라는 인물은 무게감이 좀 다르지 않나요? 완전히 다르죠. 보수의 심장인 대구의 전직 시장이자 야당 대선 후보였잖아요. 그런 인물을 만나는 것 자체로 중도 보수층에게 나는 진영 정치를 하지 않는다는 아주 강력한 시그널을 던지는 겁니다. 100만의 말보다 밥 먹는 사진 한 장이 훨씬 세니까요.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6.3 지방선거 간접 지원입니다. 45일 남은 선거에서 대구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 전직 시장을 만난다. 이건 보수 민심에 거대한 균열을 내고 야당 후보에게 엄청난 캠페인 효과를 주는 거죠. 와, 듣고 보니 진짜 무서운 전략이네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요? 바로 총리설 카드입니다. 취임 1주년 개각을 앞두고 이른바 홍준표 총리설이 다시 점화되도록 그냥 두는 거예요. 실제는 임명을 하든 안 하든 그냥 그 소문 자체를 활용한다. 그렇죠. 이 카드 자체가 외연 확장의 상징이 되니까요. 야당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큰어른이 정부 2인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대정부 공격 스텝이 꼬일 수밖에 없거든요. 야, 진짜 입이 떡 벌어지네요.
근데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얻어갈 게 이렇게 명확하고 산더미라면 반대로 잃을 게 엄청 많아 보이는 홍준표 전 시장은 대체 왜 이 초대에 응했을까요? 그 속내를 들여다보는 게 아주 중요하죠. 겉으로만 보면 보수 진영에서 당장 배신자 소리 들을 게 뻔하잖아요. 회동 전에는 내 마지막 인생은 나라를 위한 열정으로 살았으면 한다고 막 의미심장하게 말하더니 회동 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예우복원이랑 TK 신공항 국가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거든요. 이 요청들 진짜 의미가 뭘까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홍 전 시장은 아무것도 안 하고는 못 배기는 타고난 정치인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는 걸 제일 견디기 힘들어하는 스타일이군요. 맞아요. MB 예우복원을 요구한 건 보수 진영에 대한 의리를 보여주려는 거고요. TK 신공항을 언급한 건 대구 시민들을 여전히 챙기고 있다는 걸 어필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나는 민주당에 굴복해서 간 게 아니라 당당하게 보수의 요구를 하러 갔다. 이런 명분을 세운 거네요. 정확합니다. 쏟아질 비난을 막기 위한 아주 정교한 보수용 방패를 챙겨간 셈이죠. 동시에 자신을 다시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에 소환하는데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이념도 다르고 살아온 궤적도 정반대인데 무려 90분이나 비공개로 화기애애하게 대화했다는 게 좀 신기해요. 표면적으로는 안 어울려 보이죠. 하지만 두 사람의 정치적 DNA를 보면 아주 깊은 동질감이 있습니다. 어떤 동질감이죠? 두 사람 다 지독한 가난을 딛고 일어선 이른바 개천에서 난 용들이잖아요. 게다가 양 당에서 주류 엘리트들의 엄청난 견제를 받으면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비주류 출신이고요. 아, 기득권의 도움 없이 진짜 자기 맨몸으로 부딪혀서 살아남았다는 공통점이 있네요. 네, 그 억센 비주류로서의 생존 본능, 이 깊은 동질감이 진영의 차이를 넘어서 두 사람이 말이 통하게 만드는 아주 탄탄한 토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야당 대선 후보였던 사람이 현직 민주당 대통령이랑 웃으면서 막걸리 잔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진짜 속이 타들어가지 않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는 대목이죠. 국민의힘은 지금 대구 공천 파동 같은 걸로 내부 균열이 심각한 상태거든요. 패닉 그 자체겠네요. 네, 홍 전 시장의 이런 광폭 행보는 보수 진영 한복판에 수류탄을 던진 격입니다. 저는 이 회동 이후의 파장을 세 가지 시나리오로 전망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오, 세 가지 시나리오요. 첫 번째는 뭔가요? 첫 번째는 45% 정도 확률로 선거에 단기적인 충격만 주고 다시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는 단발성 이벤트로 끝날 가능성입니다. 그냥 선거철 흔한 해프닝으로 끝난다는 거군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한 30% 확률로 보는 실제 내각 발탁입니다. 총리나 특임 장관 등으로 진짜 기용이 되어서 중도 보수 민심을 완전히 흡수해버리는 거죠. 와, 잠깐, 진짜 세 번째가 궁금해지는데 세 번째는 뭐죠? 정말 정계 개편까지 갈 수 있나요? 네, 확률은 25% 정도로 보지만 파괴력은 엄청난 정계 개편의 씨앗이 되는 시나리오입니다. 합리적 보수의 분화를 촉발시켜서 한국 정치 지형 자체를 리셋해버리는 거죠. 잠깐만요, 전문가님. 정말 3번 시나리오가 가능할까요? 만약 홍 전 시장이 이재명 정부에서 진짜 자리를 맡거나 당을 쪼개면 보수 지지층이 그를 완전 배신자로 매장해버릴 거라는 정치권의 경고도 있잖아요. 그건 너무 처참한 정치적 자살행위 아닌가요? 일반적인 시각에선 그렇게 볼 수 있죠. 하지만 정치인에게 가장 무서운 흉벌이 대중의 비판이나 논란일까요? 그럼 뭐죠? 바로 잊혀지는 겁니다. 아, 무당적 백수 상태로 조용히 사라지느니 차라리 온몸으로 비판을 받으면서라도 무대 한가운데 서서 판을 흔들겠다는 게 진짜 타고난 승부사의 본능이거든요. 와, 잊혀지느니 차라리 욕을 먹으면서 무대 중심에 서겠다. 진짜 뼈를 때리는 통찰이네요. 자, 이제 슬슬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결국 단 90분의 비공개 막걸리 회동은 그냥 밥 한 끼가 아니었네요. 전혀 아니죠. 네, 6.3 지방선거를 앞둔 치밀한 선거 전략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거대한 외연 확장, 그리고 홍준표 전 시장의 아주 화려한 정치적 복귀 선언, 이 세 가지 층위가 완벽하게 맞물린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왜 이 뉴스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글쎄요, 뉴스에 그냥 맨날 나오는 정치인들 밥 먹는 이야기 아닌가 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게 바로 정치판에서 타이밍, 명분, 그리고 적과의 동침이 어떻게 거대한 내러티브를 만들어내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교과서적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뉴스의 표면만 볼 게 아니라 그 이면을 읽어내는 비판적 사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죠.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머릿속에도 그 보이지 않는 이면을 꿰뚫어보는 어떤 짜릿한 아하 모먼트가 있으셨길 바랍니다. 자, 한 가지 질문을 남기며 오늘 심층탐구를 마치겠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만약 이 막걸리 한 잔이 정말로 거대한 보수 진영 분화의 신호탄이 된다면 말입니다. 훗날 역사책은 이 오찬의 진정한 승자를 모든 판을 설계한 대통령으로 기록할까요? 아니면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무당적 백수로 기록할까요? 야, 그거 정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분석에서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